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 광정면에 있는 광석지구는 2기 신도시임에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년째 첫 삽도 못 두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광석지구 개발의 현 주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88 부동산 대책이며 3기 신도시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 사업성 재검토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주택 수요 제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고 내년 2월에나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도정 질의에서도 이 답보 상태인 광석지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세수의 원천인 기업들이 다 떠나고 신도시가 제때 들었으면 지역이 활력이 넘치는데 기업도 떠나고 예정됐던 그런 신도시 개발도 안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이 너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광석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모든 도로들이 편입이 돼서 경기도에서는 이 도로 문제 LH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하고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네, 듣기로 의원님께서는 시민들과 함께 항의 집회도 참석하셨고 또 최근에는 LH 양주사업본부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이 20년 동안 미뤄지면서 좌절감에 빠졌던 것을 중앙정부에 알리는 그리고 경기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주사업본부에서는 내년도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뭐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대비 체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군 병력 수급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저출산 때문에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어, 하는 그 취사 문제, 경비 문제, 그리고 뭐 공병 그리고 수리 문제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는 성장할 것이고 군부대 주변으로 이런 산업체들이 많이 수요에 의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서 산업단지로 한번 전환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라는 요구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주 도의원이었습니다. 양주시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대상지로 최종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는 활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신설될 공공의료원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양주시는 그동안 28만 인구 대비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경기 북부 지역들의 접근성을 내세우며 공공의료원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단지 병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의 그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고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는 그런 새로운 전환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민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천시는 경기도의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포천시는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핵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1일 발표한 내용에 포천시와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교통연수원 북부 분원 설치와 경기 북부 1.5 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지역 특화형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인데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예외 규정을 추가하며 수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가동하면서 은행들은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주택자가 전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 거래 등을 막겠다는 의도였는데 이 조치는 전세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발목까지 붙잡았습니다.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크게 늘자 은행들은 하루 만에 결혼이나 상속, 이주 등으로 대출이 불가피한 경우와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을 지속하겠다며 예외 규정을 제각각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각각 다른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됐고 부동산 시장은 안정보다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결국 지난 10일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세밀한 입장을 내지 못해 은행권과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단계별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울 부동산 거래는 일단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8만 5천 건을 넘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8월 초 7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8만 3,500여 건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울 전세 매물도 지난해 12월 3만 6천여 건에서 8월 초 2만 6천여 건까지 줄었다가 최근 2만 8,500여 건까지 다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제2금융권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기회에 집을 사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매매 수요를 증가시키는, 수요 증가는 또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또 집값 불안의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메꿀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담보대출을 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실수요자들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연말까지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제2금융권 모든 가계대출까지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료대란을 자초한 정부가 직접 나서 사태를 결자 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12일 오전 지역 의료계 등과 의료 현장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도지사는 의료대란으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료 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단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문제를 만든 주체에서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데 의료계에 대안을 가져오라는 등 이런 조건 비슷한 거를 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아직도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한편 이날 경기도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시스템 유지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천원주택을 비롯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들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우선 1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는데요.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 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 중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빌려주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인 1.0 대출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서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한 자녀 출산의 경우 0.8%, 두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경기도의회 여야가 K컬처밸리 문제에 대한 의견차로 대립하다 지난 11일 오후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부터 K컬처밸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우선 추진을 주장하며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오는 13일 폐회될 예정이었던 임시회는 이번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도정 질의를 진행하고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12일에서 13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와 추경의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추석 명절 이후인 19일에서 21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의 본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제74주년 기념식이 인천 내양 18부두 계양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시와 해군본부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은 6.25 전쟁 참전 22개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참전국 지휘관들의 영상 메시지 상영과 참전 용사의 회고사가 이어졌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계 최고 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국제도시로 성장했다며 세계 도시들과 연계해 평화와 도시 공동체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씨는 유엔 승인 비정부기구인 국제평화도시에 올해 418번째 회원도시로 공식 가입하고 기념식에서 이를 선포했습니다. 국제평화도시는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도시들의 연합체로 시는 평화와 자유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지키는 활동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념식에 이어 경인전철 동인천역과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사이 1.4km 구간에서는 인천 상륙작전 전승기념 시가행진도 진행됐습니다. 참전용사와 해군, 해병대, 군악대 등 1,800명과 전차와 장갑차 등 장비 3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한편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한국과 미국, 영국 등 8개국 261척의 함정이 투입돼 치러졌으며 90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는 등 6.25 전쟁의 전세를 뒤엎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모습 재현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메가더 장군 동상 부조들이 새 부조물로 교체됐습니다. 인천시는 제74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을 맞아 자유공원에서 메가더 장군 동상 부조물 제막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에 설치된 부조물은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메가더 기념관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당시 마운트 맥킨리함에서 상륙작전을 지켜보는 사진과 미 해병대원들이 적색해안에서 방파제를 넘어 상륙하는 모습을 담은 2장의 사진을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시는 앞서 기존 부조물이 1944년 필리핀 레이테만 상륙작전의 사진을 참고해 제작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새 부조물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기존 부조물은 70년 가까이 시민과 함께한 가치를 인정해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 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판매업체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 중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의 한 식품 제조 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 꽃게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김포시의 한 식욕 판매업체는 삼겹살 제품 등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 창고에 보관했는데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